안녕하세요. 기업 열전, 오늘은 영등포 타임스퀘어에서 이야기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영등포역에서 내리면 지하도로 들어가잖아요. 지하도 따라서 쭉 가다 보면 타임스퀘어의 지하로 연결이 되게 되는데요. 아주 엄청난 규모의 그런 쇼핑센터입니다. 그런데요, 거기에 이 타임스퀘어 1층으로 해가지고 정문으로 나가서 오른쪽으로 보시면요, 거기에 조그만 기와집 같은 게 하나 있어요. 그게 거기에 이렇게 유심히 가서 보시면 경성방직 사무동이라고 이렇게 써 있습니다. 경성방직 사무동. 예. 그 자리가, 그러니까 이 타임스퀘어 자리가요, 바로 경성방직이라고 하는 그 공장 자리입니다. 경성방직. 1919년에 세워졌는데요. 우리나라, 그러니까 조선 최초의 대기업이었다고 보시면 되는 거죠. 예. 오늘은 그 경성방직 이야기, 그것을 세운 김성수, 또 그것을 성공시킨 김연수라고 하는 사람의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김성수는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 보고 계시는 이 슬라이드, 여기에 보시듯이 1891년생이에요. 그 전라도에, 여기, 그 옆에 또다시 이제 보이는 이 슬라이드입니다만은, 이분의 부친은 김경중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전라북도 고창 일대에 엄청난 대지주였습니다. 네. 대지주집 아들이었던 거죠. 그래서 여기에 보면 지금 보시는 이 지도가 각 지역마다 지금 이 김경중 씨의 땅이 얼마나 있는가라고 하는 걸 쭉 보여주고 있는 건데, 아무튼 그 일대에 김경중 땅을 밟지 않고서는 갈 수 없다라고 할 정도로 엄청난 그런 지주였습니다. 그 지주의 아들을 태어난 거죠. 자, 그래서 김성수는 어릴 때부터 일본 유학을 했습니다. 그래서 1914년에 와세다 대학교를 졸업을 하게 되죠. 정경학부를 졸업을 하고 한국에 왔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교육에 관심이 많았었는데, 그래서 교육사업을 하려고 했는데, 그때 이 사람 눈에 들어온 것이 누구였냐면 바로 인도의 간디 아시죠, 여러분? 위대한 영혼 마하트마 간디. 간디의 소식을 이 사람이 듣게 된 거예요. 근데 1917년부터 간디가 독립운동을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잖아요. 그러면서 간디가 했던 독립운동의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었던 게 경제 독립운동이었습니다. 그래서 인도 사람들에게 당신들 영국,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그 영국의 면직물을 쓰지 말라. 옷감은 우리가 직접 짜서 입자. 그래가지고 간디가 물레질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물레질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 인도 사람들이 계속 물레질로 해가지고 직접 이제 옷감을 짜입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이게 일종의 그러니까 국산품 애용 운동이고 인도의 독립운동이고 그랬던 거예요. 김성수도 그런 걸 하고 싶었던 거죠. 그런데 다만 그렇게 물레질이 아니고 현대식으로 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방직 공장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 무렵에 인도의 미쓰이 물산이라든가 이런 데서 이 조선에다가 막 방직 공장을 짓고 막 그랬거든요. 특히 그래가지고 이 부산에 조선 방직이라고 하는 걸 아주 크게 지었어요. 부산에 가면 지금도 조방골목이라고 하는 데가 있습니다. 조방낙지라고 하는 것도 있고, 그런데 그게 바로 이 조선 방직이고, 그게 미쓰이 물산이 부산에다가 설치해놨던 그 기업 이름이 조선 방직이었던 거예요. 네. 근데 김성수는 그 방직 공장을 조선의 민족 자본으로 하고 싶어 했던 거죠. 그런데 마침 1919년에 3.1 만세운동이, 독립 만세운동이 일어나잖아요. 그래. 이게 기회다. 그래가지고 김성수가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전국의 지방 유지들을 찾아다니면서 이제 모금 운동을 합니다. 투자를 받게 되는 거죠. 자, 우리도 그래서 투자를 해가지고 이 민족 자본으로 방직 공장을 만듭시다. 그래서 제일 처음 찾아간 사람이 경주 최부자였어요. 예, 경주 최부자 영감을 어르신을 찾아가가지고 내가 이러이러해서 방직 공장을 만들려고 하는데, 그리고 또 신문사도 만들려고 하는데, 일본인들만 신문사를 만듭니까? 우리도 민간인들이 신문사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출자를 받죠.
그래서 경주 최부자가 이제 출자를 해주니까 많은 다른 사람들도 이제 출자를 하게 됐어요. 그래서 방방곡곡에서 지방 유지들한테 출자를 받아가지고 경성방직을 세우게 됩니다. 그 경성방직은 지금 그 타임스퀘어가 있는 바로 그 자리가 경성방직 자리예요. 근데 그건 그 당시에는 1919년 그 당시에는 거기가 시흥군이었어요. 서울이 아니었습니다. 서울이 아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다 자리를 잡았던 것은 거기가 이제 막 떠오르는 그런 동네인 거예요. 왜냐하면 제물포에 항구가 생기고 또 한강에 인도교가 생기고 거기에 철길이 놓여지면서 그러면서 이 한강변, 이 영등포 있는 거기가 굉장히 중요한 요지로 떠오르게 된 거죠. 네. 그 전까지는 사람이 살던 동네가 아니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 한강을 건너가야 되니까. 네. 배 타고 건너가야 되는 거잖아요. 나룻배를 타고. 근데 거기에 철도가 놓이게 되고 거기가 중요한 자리가 된 거고 거기에 이제 큰 땅을 사가지고 경성방직 공장을 짓겠다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그런데 이분들이 장사를 잘 할 줄 모르잖아요. 뭐 어디 가서 공부나 하고 뭐 이 부잣집 아들들이고 뭐 다들 그러니까 무슨 장사를 할 줄 알겠어요. 그렇게 하다가 망한 거예요. 예. 미리 뭐 면화라든가 뭐 이런 거에다 투자를 했는데 다 망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그야말로 그 당시에 모금했던 그 돈을 다 날려버리게 된 거고요. 어떻게 할까 하다가 결국은 아버지를 찾아가가지고 김경준 그 아버지를 찾아가가지고 사정을 하죠. 아버지 제가 사정이 이렇게 돼가지고 망하게 됐는데 이 투자하신 분들에게 제가 이 면목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그 땅을 좀 이 담보로 내주십시오. 그래가지고 아버지의 땅을 담보로 잡혀서 이 조선식산은행, 지금으로 따지면 산업은행식인데 거기로부터 대출을 받아서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공장을 짓고 이렇게 되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은 기본적으로 장사를 할 줄 아는 사람이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선비인 거죠. 요즘으로 따지면 뭐 정치학자 뭐 이런 사람이라고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잘 안 됐어요. 그런데 다행히 말이죠. 이 김성수의 동생 김연수라고 하는 사람은 여기에 이제 김연수의 프로필이 나옵니다만은 여러분들이 보시는 이 슬라이드에 이 사람은 1896년생이죠. 그러니까 김성수 형보다 5살 아래인데 1921년에 교토제국대학을 졸업을 했어요. 근데 이 사람은 한국에 들어오자마자 이 사람은 이 사업에 굉장히 관심이 많았고 또 수단을 발휘를 했습니다. 그래서 들어오자마자 삼수사라고 하는 것을 설립을 해가지고 아버지가 보유하고 있던 그 땅들을 다 통합을 해서 그것을 현대적, 그 당시로는 현대적인 거죠. 현대적인 기업농으로 다 이 구조조정을 해갑니다. 그래서 기업농을 만들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최초의 농업 기업화를 시도하고 성공했던 사람이 바로 김연수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곧바로 또 뭘 했냐면 고무신 장사를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고무신을 이제 이 후발주자, 그 전에도 고무신 장사들은 꽤 많았거든요. 고무신 후발주자였는데 이 사람이 아주 기발한 아이디어를 내죠. 그게 뭐냐? 일단 이 말표 고무신, 말표 고무신이었어요. 이거를 산 사람은 6개월 동안 품질 보증을 해주겠다. 6개월 동안에 빵꾸가 나면 구멍이 난 그런 고무신을 가져오면 교환해주겠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 전까지 장사라고 하는 거는 조선에서 장사는 한번 팔면 그만인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품질 보증을 해준 거죠. 그러니까 소비자들이 야 저기 가서 사야지. 그래가지고 이 고무신 장사로 굉장한 성공을 거두게 됩니다. 형이 봤을 때 김성수가 보니까 야 이 친구한테 맡기면 되겠는 거예요. 그래서 형이 김성수는 이제 경성방직에서 물러나고 자기는 그 신문사 동아일보에 매진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경성방직은 김연수 동생이 맡아서 운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김연수는 한편으로는 삼수사라고 하는 그 농업기업을 운영을 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형이 설립한 경성방직을 맡아서 이제 거의 전적으로 전권을 행사하면서 경영을 하게 돼요. 그런데 그 당시에 뭐 일본 기업들이 조선방직이라든가 이런데 미쓰이나 이런 데서 이제 들어와가지고 막 방직 공장을 시작을 했기 때문에
이 조선, 그리고, 그쵸, 일본 방직 공장들의 품질이 굉장히 좋았어요. 그래가지고, 이 경성방직이 처음에는 힘을 못 썼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이 사람들이 이 마케팅 전략으로 내세운 게 뭐였냐면, 물산 장려 운동이었던 거죠. 애국심을 자극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국산품을 씁시다. 물산 장려 운동을 이 동아일보가 주축이 돼가지고 이제 그런 운동을 벌이고, 또 한편으로는 여기 여러분들이 보시는 이게 그 경성방직이 사용했던 그 상표들입니다만은, 여기 보시면, 예, 뭐, 이 스타라고 하는 것도 있고,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만은, 여기 보면 가운데 태극성이라고 하는 게 있죠? 경성방직이 태극성이라고 하는 상표를 쓰게 됩니다. 태극은 뭐예요? 바로 조선의 상징이잖아요. 그러니까 조선 물건을 쓰라라고 하는 어떤 암묵적인 그런 광고였던 셈이죠. 예. 이렇게 하면서 조금씩 이 매기가 살아나기 시작해요. 그런데 마침 또 이 일본이 만주에 진출을 하기 시작하면서 중국 사람들이 일본에 대한 반감이 막 높아지게 돼요. 막 높아지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때마침 경성방직이 불로초라고 하는 여러분들이 보시는 이 오른쪽에 있는 이 상표를 쓰기 시작했는데, 이 불로초에 대해서 중국인들이 일본 상품 대신에 이 불로초 광목을 사게 되는 겁니다. 구매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이 조선 북쪽하고 또 이 만주 지방에서 경성방직에 대한 판매가, 매출이 급작스럽게 늘어나게 돼요. 이때 이게 굉장히 좋은 기회다라고 해서 김연수는 만주로 진출을 하게 되죠. 그래서 만주에다가 이 조선인 농장들을 막 이제 확대해서 설치를 하고요. 그래서 조선인들을 고용을 하는 겁니다. 거기에다가 플러스 그것으로 그치지 않고 방직 공장을 또 엄청나게 큰 규모로 하게 되죠. 서울에 있는 경성방직보다도 훨씬 더 큰 규모로 만들게 됩니다. 그게 남만방적이라고 하는 회사인데요. 여기 보면 수자툰이라고 되어 있죠. 한자로 하면 소가돈입니다만은 여기에다가 엄청난 규모의 방직 공장을 설치를 하게 돼요. 1939년입니다만은. 자, 그리고 나서 태평양 전쟁이 나게 되고 1945년에 일본이 패망을 하게 됐잖아요. 자, 모든 조선인에게는 이 일본의 패망이라고 하는 건 정말 좋은 일이죠. 기쁜 일이에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사람, 기쁘긴 하지만은 완전히 역설적인 상황에 처한 사람들도 굉장히 많아지게 됩니다. 그게 뭐냐? 특히 만주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만주에 있는 사람들은 왜 문제가 되느냐? 소련군이 만주로 들어왔잖아요. 그죠? 소련군이 만주로 들어오고 북한까지 들어오게 되고 38선을 딱 나눠서 그 밑으로는 미군이 들어오게 되잖아요. 자, 소련군이 만주를 점령을 했어요. 점령을 하고 났더니 그 만주에 있는 거의 모든 것들은 다 일본인 소유로 간주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그 만주에서 비즈니스를 했던 이 김연수를 포함한 모든 조선인들이 하고 있던 비즈니스들은 다 일본인 비즈니스로 간주가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목숨만 부지하면 다행인 상태가 된 거죠. 왜? 너희들은 일본인이야 이렇게 된 거니까. 참 이 역설적이고 정말 서글픈 역사인 겁니다. 이게 지금. 그래서 김연수도 어떻게 해요? 만주에다가 엄청난 비즈니스를 벌려놨는데 남만방적도 그렇고 그 10개도 넘는 그 농장들을 다 만들었잖아요. 그거 다 포기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몸만 빠져나오게 됩니다. 몸만 빠져나오죠. 겨우 목숨을 건져가지고 서울로 돌아왔는데 경성방직에서는 또 어떻게 됐느냐? 거기에 공산주의자들이 주축이 된 노조가 생긴 거예요. 경성방직에. 그래가지고 저 친일 자본가, 악덕 자본가라고 이제 막 매도를 하고 이렇게 하기 시작하니까 결국 김연수는 나는 그래 알았어. 나 여기 더 이상 안 할 거야. 그래가지고 경성방직을 떠나게 됩니다. 근데 경성방직만 떠난 게 문제가 아니고 이 사람이 삼수사라고 하는 많은 농장들을 하게 했다고 했잖아요. 그게 전부 땅 아닙니까? 땅이었는데 근데 이승만 정부 때 뭘 한 거예요? 이승만 대통령이 농지개혁을 했잖아요.
그래서 지주들한테 그 다 땅을 몰수했잖아요. 유상 몰수이긴 하지만. 그러니까 김현수가 갖고 있던 그 땅도 다 몰수가 된 거죠. 그래서 농민들에게 분배가 됐잖아요. 그러면 김현수는 어떻게 되냐? 땅을 다 뺏기게 된 거죠. 그 대신 김현수의 손에 들어온 건 지가증권이라고 하는 거예요. 나중에 몇 푼 안 되는 그 지가증권만 손에 들게 된 거죠.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김현수는 정말 해방이 되면서 거의 완전히 쫄딱 망한 상태가 된 겁니다. 그런데 이분이 비즈니스는 할 줄 알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이 사람이 하고자 했던 게 뭐냐면 설탕 장사를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설탕, 제당업을 해야겠다라고 했는데 제당업을 이승만 정권에서 허가를 내주지 않았어요. 왜 내주지 않았느냐? 김현수의 형인 김성수가 이승만 대통령과 정적이었던 겁니다. 서로 대립관계였어요. 그러니까 그 동생인 김연수, 너 그런 비즈니스 할 수 있게 해주면 너 형한테 정치자금 줄 거 아니야? 이렇게 당연히 오해를 받지 않겠어요? 그래가지고 사업 허가를 내주지 않았어요. 그러다가 1955년 김성수가 세상을 떠나게 되죠. 사망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해에 이승만 정권이 김연수에게 제당업 허가를 내주죠. 그게 바로 삼양설탕인 겁니다. 그래서 김연수는 1955년부터 삼양설탕 공장을 제당업을 시작을 하게 되고 그 사업이 성공을 거두면서 지금 그게 삼양사 그룹, 삼양홀딩스가 돼 있는 거예요. 예. 그러면 경성방직은 어떻게 됐느냐? 경성방직은 김연수가 떠났잖아요. 김성수도 거기에 대해서 완전히 떠나 있는 상태였던 거죠. 일제 때부터. 그건 누가 맡았느냐? 그것은 김연수의 매제였던 김용환이 맡게 됩니다. 김용환은 그 경성방직의 직원으로 들어온 사람이었어요. 근데 거기서 일을 잘하니까 김연수가 자기 동생을 결혼을 시킨 거죠. 그래서 김용환은 매제가 됐는데 김용환이 이 경성방직을 맡아서 운영을 하게 되고 그걸 상당히 큰 기업으로 키웠어요. 그 아들이 김각중인데 김각중은 전경련 회장을 하기도 했습니다. 지금은 그 아들인 김담이라고 하는 사람이 맡아서 그 경성방직을 그 자리에 공장을 걷어내고 거기다가 타임스퀘어를 만든 거예요. 그리고 공장은 광주로 갔지요. 전라도 광주로 가고 또 2009년인가 2012년부터인가는 베트남으로 진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큰 공장은 지금 이제 베트남과 광주에 있는 것이고요. 예. 그리고 원래 그 경성방직 자리는 지금 타임스퀘어가 되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것을 크게 성공을 시켰던 그 김연수는 그 아들들에 의해서 지금 삼양사 그룹이 되어 있는 거죠. 삼양홀딩스라고 하는 그런 회사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삼양라면하고는 다른 회사입니다. 예. 삼양홀딩스도 이게 식품이 주종이긴 합니다만은 삼양라면하고는 다른 회사라고 하는 걸 여러분들이 알아주시면 되겠어요. 예. 그래서 제가 오늘 김연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또 경성방직을 창업한 김성수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정리하자면 그렇습니다. 이분들은 김성수, 김연수의 기업, 이 슬라이드를 보시면 이 조선인 최초의 대기업을 이뤄냈다는 것이고 최초로 본격적인 해외 진출을 이루었다. 만주에다가 현지 공장을 지은 거 아닙니까? 그럼으로 인해 가지고 이 조선인과 중국인의 의생활에 상당히 기여를 했다. 또 조선인들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을 했다. 조선인의 자존감에 상당히 기여를 했다. 하지만 해방이 되면서 결국은 이 사람도 친일파라고 지목이 돼가지고 친일파 명단에도 올라 있고 이제 그런 상황입니다. 이 친일파 문제에 대해서는 저는 한번 꼭 별도로 다룰 생각이에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그런 비즈니스를 하는데 친일파가 아니고는 어떻게 하겠냐는 거예요. 협조를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그래서 이 비즈니스맨 일제 때의 기업인들은 보면
한편으로는 협조를 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저항을 하는 이런 양면성을 보이고 있는 거죠. 저는 김현수, 김성수도 같은 처지였다고 봅니다. 자, 그래서 오늘 타임스퀘어에서 이야기를 출발을 해가지고 김성수, 김연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